표결 연기 결정,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연기한 것이 온정주의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정치인한테 있어서의 그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가장 큰 희생을 이제 결단한 거거든요. 사실상의 제명과 같은 효과를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뭐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탈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은 1년 안에 복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내년 총선은 민주당으로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총선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코인 거래는 잘못된 것이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윤리심사 소위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좀 그 검토해보자, 감안해보자라는 차원의 연기 요청을 한 것이지 연기에 네. 따라서 곧바로 무슨 제명을 철회하거나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이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SNS 통해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이제 본인을 뽑아준 지역민들 위해서 마지막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더 일찍 종합적으로 좀 소명을 해서 의혹들을 커나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불출마 선언도 좀 더 일찍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늦는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저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뭐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엄하게 하지만 같은 잣대로 여당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 김남국 의원은 그 성실 의무 위반 아닙니까? 네. 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성이 지금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네. 그런데 이미 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형을 받아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갖고 의원직까지 상실했거든요. 예. 그렇게 불법 행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예. 지금 제명 공고로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뭐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태용 의원 등 지금 제명안이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간 의원들 많거든요. 예.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좀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코인 문제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도 장관 시절에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십억 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제소가 된 상태인데 그것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좀 재단해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례적인데 이런 재판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작년 22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거꾸로 그동안 검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 인력과 수사관 등 수백 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뭐 6만 건 이상의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뚜렷한 물증 같은 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건 없어요. 네. 바뀐 것이라고 하는 거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그 진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진술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명확하게 그거를 물증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기후재해식 수사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7월 12일 날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 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좀 피하자.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예. 그 재판부에 그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7월 21일 날 그 현재 확인된 내용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분명하게 대북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예.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요거까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이제 증거가 되려면 재판정에서 그걸 진술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어제 있던 22일 3차례 재판이 이제 파행되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인도 이제 그 검찰에서 김성태와 검찰을 통해서 해유 압박이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에 접수가 돼서 당에서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해서 그 내용을 확인
확인하려 했지만 예. 불허했단 말이에요. 접견 자체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고위원이 이제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예. 또는 그 부인과의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법방해고 뭐 증거 인멸을 해유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10개월 동안의 인신 부속한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해유 압박한 것과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통화한 것이 해유 압박이냐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해유 압박이냐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등에서는 대북 교류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그런 대북 교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보법 위반 등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북한한테 뭐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 피의자를 입건된 것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예. 19년도는 아시겠지만 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직 자체가 박탈돼 그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방북을 할 사실 동기나 그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로 이거를 이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무슨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히토류 사업과 관련된 예. 뭐 그 경기도지사로서 어떠한 인허가권과 관련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떠한 그 대가를 했는지 그 제3자 뇌물로 규율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공수유지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입니다.